자, 도시개발법 갑니다. 파트 2장.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국계법이 모법이고요. 도시개발법이 모자관계에 있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먼저 이제 도시개발법이면 그 절차법입니다. 그래서 신도시를 개발하는 데 적용되는 법이다. 라고 해서 옆에다가 6문제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6문제. 출제 문항수는 6문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항수 6문제 나오고, 자, 뭘 잡으셔야 되냐면 그 왼쪽에 212페이지 가면 체계잡기라고 써 있죠, 여러분들. 왼쪽에 그 212페이지 밑에 보면 왼쪽에 뭐 개발계획 써 있고 도시개발구역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도시를 개발하는 거니까 이제 일단 도시개발법 하시고, 자, 도시개발법은 문항수가 6문제 나옵니다. 이거는 목표를 좀 높여요. 높여서 5문제 정도로 목표를 잡으시는 게 좋아요.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5개 정도 나옵니다. 아주 특별하게 어렵게 나오지 않는 한, 그러니까 이건 내용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체계를 먼저 잡고 세부적인 내용을 살을 붙이면 금방 끝나는 법이에요, 사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 신자를 붙이면 돼. 신자. 신도시를 개발하는 데 적용되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대한민국 국토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 대한민국 국토가 이렇게 있으면 대한민국 전체에 적용되는 법이 무슨 법이죠? 국계법이었잖아요. 그거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거고, 자, 지금 도시개발법은 여기다 적용되는 거, 신도시개발.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일산이라든가 분당 신도시 개발하겠다라고 하려면, 자, 대상지역이 일단 있어야 되겠지. 대상지역이 전국토가 아니라. 그럼 신도시 개발할 구역이 필요하죠. 그런데 아무데나 막 신도시 개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행정처에 먼저 수립을 합니다. 그 계획을 1단계로 수립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1단계로 그때 수립하는 계획 이름이 요거예요. 4글자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개발계획이라고 불러요. 원래는 도시개발 사업계획이에요. 원래는 도시개발 사업계획은 줄여서 4글자로 그냥 개발계획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을 신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먼저 선행적으로 수립이 되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요 개발계획을 보고 나서 수립이 되면 요 개발계획을 보고 나면 요 개발계획 내용 속에는 어느 지역에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것이다. 인구는 몇 명 수용하는 도시가 되도록 개발할 거다. 또는 도로 몇 개 설치할 거다. 병원은 몇 개 지어줄 거다.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개발계획 내용입니다. 자, 그럼 개발계획을 보고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엔 여기 이제 어느 지역에다 지정한다가 나오니까 구역을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발계획을 보고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대상 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사업 대상 지역이죠. 그 대상 구역을 뭐라고 하냐면 도시개발 구역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여기 이제 사업 대상 구역이 정해졌다라고 보시면 되지. 그러면 요 사업 대상 지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사업을 할 거다, 도시개발 사업을 할 거다가 정해졌어요, 이렇게. 그럼 요 구역의 이름이 뭐예요? 이름 부르시면 돼요. 도시개발 구역이 되는 겁니다. 그럼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됐죠? 그럼 요 도시개발 구역 안에서만 적용되는 법이 요거예요. 무슨 법이다? 도시개발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개별법이에요. 일반법이 아니라 개별법. 일정한 한정된 지역 내에서만 적용되는 법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건 뭐 내용이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문항수가 6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일단 요 파트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파트가 돼요. 근데 여기서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도시개발법이 처음에 할 때는 약간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 어려울 수 있냐면 현재 지금 우리가 제가 그려놓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용도지역이 있을까요? 지정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용도지역. 다 용도지역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뭐 도시지역이다, 관리지역이다, 농림지역이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용도지역이 있겠죠? 그 위에다 또 지정하는 거잖아. 도시개발구역을. 그러면 여기가 이제 신도시로 개발할 때 원칙적으로 가는 절차가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보세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뭘 먼저 합니까?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하면서 사업이 이루어져요, 절차가. 근데 딱 가봤더니 대표적인 하나만 해드릴게. 자, 이 지역이 농림지역이에요. 농림지역, 용도지역이. 그럼 이런 거 많잖아요. 옛날에 신도시 개발하기 전에, 옛날에 뭐 강남이 됐건 어디가 됐건 신도시 개발하기 전에 다 논밭이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 다 농림지역이에요. 농림지역, 보전지역이란 말이에요. 개발이 안 된 지역이죠. 그럼 현재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인데 거기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어요. 자, 그러면 거기는 현재 지가가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그럼 그런 지역은 이렇게 가잖아, 절차가. 이렇게 간단 말이야. 개발계획을 막 수립하고 있어. 이 개발계획이 다른 사람한테 서서히 뭐가 유출이 되는 거야. 그러면 투기 세력한테 이 정보가 넘어갈 수 있죠. 그럼 투기 세력이 요 농림지역의 지가를 다 올려놔. 사가지고 나무 막 심고 벌꿀통 같은 거 몇 천 개 갖다 놓고, 그럼 나중에 보상금이 원래 보상금이 100만 원인데 투기 세력한테 넘어가게 되면 1000만 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신도시 개발할 때 수용 방법으로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수용할 때 원래 100만 원만 줘도 수용할 수 있는 토지인데 투기 세력이 들어가서 1000만 원 올려놓은 거지, 이거를. 그러면 사업의 타당성이 높아져야 떨어져요? 초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법에서. 그럼 그렇게 지금 현재 지가가 낮은 지역이 있지. 현재 지가가 낮은 지역은 그만큼 투기 세력의 투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런 경우는 이렇게 바꿔서 할 수 있어요. 사업을 바꾼다는 얘기는 1번과 2번의 절차를 바꾸시면 돼. 그럼 여기를 뭘 먼저 하냐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뭐 하고 나서 지정 먼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예외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럼 구역을 지정하면 이 구역 지정된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금이 나간단 말이에요. 중간에 투기 세력이 들어와서 지가 올릴 틈을 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역을 지정해 버리고 나서 뭘 할 수 있어요?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해도 되니까 이렇게 가능해요, 여기가. 그럼 이런 지역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지역들이 몇 군데 있느냐, 이거를 시험에 많이 물어봅니다. 예외적인 조항. 다시 말하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여기는 현재 지가가 높은 지역, 낮은 지역. 낮은 지역, 땅값이 낮은 지역,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면 주로 용도 지역상 개발 용도의 지역일까요? 보전 용도의 지역일까? 그렇지, 보전 용도의 지역이에요. 그래서 녹지 지역들, 도시 지역, 외이 지역들, 거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있죠? 그 세 군데 뺀 나머지 지역들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간만 잡아라, 간만. 그러면 여기가 농림지역이면 지가가 높아요, 낮아요? 낮으면 여기는 순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갈 수 있죠, 이렇게. 그럼 여기를 뭘 먼저 하고 나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럼 동그라미 치고 오시면 돼. 이게 논점이잖아요. 근데 이제 법은 원칙적인 절차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예외적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지가가 낮은 지역은. 그게 어딨냐면, 일단 이걸 가지고 나머지 내용들은 됐고요, 여러분들. 책은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일단 여기에 맞춰서 214페이지로 가보세요. 여기까지가 214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에서 몇 개 확인할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214페이지 가면 1절에 총칙이 있죠. 맨 위에 총칙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보지 마시고 내려가서 2절로 내려가시면 개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보이시나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여기를 칠판 보시면 제목이 개발계획을 먼저 뭐 하고 나서 수립을 1단계로 하고,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뭐 해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단계로 넘어가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걸 묶어서 하나의 2절로 만든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걸 끌고 내려가면 1번의 제목이 뭐라고 쓰면 개발계획 수립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1단계로 개발계획 수립하는 게 많죠. 근데 밑에 가면 원칙이 있고 수립식이 원칙이 있고 예가 있잖아요, 지금. 그걸 설명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발계획 수립식이면 개발계획은 원칙이 이렇게 가는 게 맞죠. 도시개발구역을 뭐 하기 전에? 지정하기 전에 먼저 개발계획 수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거기 보면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계획, 다시 말하면 도시개발사업계획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구역 지정하기 전에 계획 먼저 수립해야 된다, 그렇게 가는 게 원칙이다. 다만 밑에 내려가서 예외, 그럼 별표 달아줘야지. 시험 거기서 많이 나와요. 그럼 예외라는 얘기는 순서를 바꾼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순서를 바꾼다는 얘기는 뭘 먼저 하고 나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다음에 해당되는 지역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거기다 체크하면 되죠. 도시개발구역을 뭐 한 후에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라고 써 있죠. 그 지역이 5군데가 있어요.
기역부터 미음까지 있잖아요. 그거 뭘 외워요? 외우지 마시고 현재 기역부터 미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옆에다 써놓으세요. 지가가 낮은 지역이라고 써놓으세요. 지가가 낮은 지역. 땅값이 싼 지역 이렇게 하시면 돼. 지가가 낮은 지역이나 땅값이 싼 지역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럼 이 지역들은 현재 지가가 낮은 지역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녹지 지역은 지가가 높아요, 낮아요? 녹지 지역 두 개 나오잖아요. 자연 녹지 나오고 생산 녹지 지역 나오지. 자, 그러면 자연 녹지, 생산 녹지 전부 다 현재 지가가 낮으니까 순서 바꿔서 사업할 수 있다. 순서 바꾼다는 얘기는 뭘 먼저 한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맞죠? 성립을 시키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도시지역 외의지역이라고 써 있지 않나요, 지금? 그럼 도시지역 외의지역은 세 군데 지역이잖아요. 관농자. 자, 왜냐하면 도시지역 외의지역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원래 용도지역이 네 군데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자, 보세요. 맞나? 도시지역이 있고요. 또 관리지역이 있고요. 농림지역이 있고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도시지역 외의지역이면 이 지역 뺀 나머지 지역을 말하는 거니까 세 군데 지역이 맞죠? 그러니까 이 지역도 지가가 낮은 지역 아닙니까 지금? 보전지역이니까 땅값이 싼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자 우리처럼 그냥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이렇게 안 쓰고 얘네를 합쳐서 도시지역, 외의지역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시지역 외의지역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세 군데 지역을 의미한다. 그 세 군데 지역이 바로 관리지역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 말한다. 그 세 개만 하시면 돼. 나머지 지역은 지금 손대는 거 아니고. 그럼 나머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 다섯 군데 공통점인 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지가가 뭐한 지역은? 낮은 지역은 순서 바꿔서 사업할 수 있습니다. 라고만 대답하시면 되지. 순서 바꾼다는 얘기는 구역을 먼저 지정한 다음에 사업 대상 지역인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한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해서 사업할 수 있다. 이 정도면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오른쪽 가서 자 2번입니다. 2번. 자, 오른쪽에 215페이지에 양가로 2번. 개발계획 수립, 동의의 동그라미. 자, 옆에 환지 방식이라고 써 있어요. 요건 이제 지금 체크만 해두시면 돼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 방식이 정해져요. 근데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은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수용 방식이 하나 있고요. 환지 방식이 있고 혼용 방식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자 듣기만 하시면 돼. 자, 그럼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자, 환지 방식으로 하겠대. 환지 방식. 자, 이때는 개발계획 수립하기 전에 동의를 미리 받아야 돼요. 환지 방식만 동의를 받아야 돼. 환지가 뭐냐면 토지를 바꿔주는 게 환지 방식이에요. 자, 보세요. 자, 여기 지금 사업 대상 지역을 한번 볼까요? 여기 사업 대상 지역 이렇게 있으면 이걸 좀 넓혀 볼게요. 넓혀 보면은 사업 대상 지역이 있으면 이 안에 소유자 있을까 없을까? 농림지역이니까 논밭이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갑돌이, 을순이, 병돌이가 갖고 있는 토지 등이 이렇게 있겠죠. 자, 이 토지를 싹 밀어버리고 이분들한테 보상금 주고 싹 밀어버려서 한꺼번에 조성하면 이게 무슨 방식이냐면 이게 수용입니다. 그럼 수용할 때는 자, 수용해도 돼요? 이렇게 갑돌이, 을순이, 병돌이한테 가서 동의받고 수용하는 거예요? 동의받을 필요 없어요. 아니, 수용이라고 하는 건 강제 취득권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의사 상관없이. 그럼 수용일 때는 동의받고 수용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지금. 그러면 여기는 환지일 때는 이분들을 돈 주고 내보내는 게 환지가 아니라 자, 보세요. 종전에 있던 토지가 이 토지예요. 이 토지를 도시개발 사업 할까 안 할까? 하면은 단지로 만들어지지 이렇게. 바둑판 모양의 토지로 바뀌겠지 이렇게. 그럼 이 토지로 조성을 하면 자, 반듯반듯하게 토지가 바뀌어질 거 아니에요? 요거를 요분들한테 이렇게 교환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바꿔주는 거야. 토지를 바꿔주는 거야. 헌 토지 대신에 새 토지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종전에 토지 모양이 이렇게 돼 있었어. 요거를 도시개발 사업은 이렇게 반듯하게 바뀌겠지. 갑돌이 토지 소유자한테 이걸 이렇게 바꿔서 주는 거야. 시행자가. 이렇게 주는 걸 환지라 그래요. 그러면 자, 이분들이 좀 보세요. 여러 명의 소유자가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어떤 토지 받느냐가 상당히 이분들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요. 분쟁의 소지가 높아. 그래서 왜 을순이 저 토지 줬냐? 따지러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그럼 이 중간에 미리 동의를 안 받고 사업을 하면 나중에 중간에 맨날 소송 제기하고 사업이 안 끝난단 말이에요. 사업 잘못됐으니까 소송 제기해서 조합을 상대로 해서 또 자, 공사 중지해 주세요. 나 이 토지 못 받습니다. 또 2년 지나. 이 사람이 갑돌이 해결했더니 을순이가 또 와서 하는 거야. 병돌이가 또 해. 그럼 10년, 20년 지나는 거지.
그럼 사업 자체가 끝날 수가 없는 게 환지야. 그래서 아예 요 지정권자가 첫 단계 계획 수립할 단계부터 나중에 우리는 이렇게 사업을 할 겁니다. 이 기준에 맞게 사업할 때 이상 없이 나중에 자 분쟁의 소지 없이 나중에 사업을 그대로 따라오실 거죠라고 동의서에다 도장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아예 도장을 받으면 그걸 근거로 해서 다른 분쟁이라든가 이런 걸 제기할 수 없을 거 아니야 지금. 이 사람이 환지 방식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난 동의한다 라고 사업을 도장을 찍고 출발하기 때문에 사업이 원활히 끝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무슨 방식만 동의를 받아? 환지 방식만 동의를 받는 거예요. 그 동의 요건 외우는 건 아니야 지금요. 그래서 면적 3분의 2 이상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원칙 한번 보세요. 원칙. 자 원칙. 자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에다 미치고 써야죠. 자 다른 방식이 아니라 무슨 방식일 때요? 환지 방식이요.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100% 동의 못 받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법에서 요구하는 동의 요건이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 총수가 1000명이 있어. 그중에 500명 이상이 도장을 찍어주면 반수 이상이 도장 찍은 거 맞죠? 그럼 힘이 생기는 거예요. 2분의 1 이상. 자, 그럼 이러한 동의 요건을 갖춘 다음에 개발 계획을 환지 방식에서 수립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왜? 이분들이 뭘 했어요 지금? 도장 찍었으니까 대다수 인원들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예조항까지 갈 건 없고요. 좀 내려가서 3번은 됐고 내용 같은 거는 패스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에 가면 하나 더 확인하세요. 개발계획 수립의 구체적 기준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 하나 보셔야 돼. 자 지금 보세요 여기. 자 제가 여기서 지금 크게 넓게 좀 볼게요. 이 개발계획 이름이 원래 이름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아까? 도시개발 사업계획 맞죠? 이게 도시개발 사업 관련된 계획이죠? 물어볼게요.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은 원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국계법이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A라는 곳에서 도시개발 사업하겠다라고 결정한 다음에 사업이 이루어진 거 맞죠? 그럼 이 개발계획도 위치가 무슨 계획이랑 똑같아 위치가. 그렇지 도시관리랑 위치가 똑같죠.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도시개발 사업하겠다고 결정한 거 맞나요 여러분들? 그 다음이 개발계획 수립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 단계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고 그리고 나서 시행자 단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도시군 관리랑 똑같은 위치니까 우리가 배운 그대로 가보세요. 도시군 관리계획 상위계획이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잖아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된다고 배웠죠. 그럼 개발계획도 상위계획이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 있잖아요. 무슨 계획과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 또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아야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들어맞아야 한다나 부합돼야 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부합이 한자죠. 그 부합을 풀었으면 들어맞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따라서 개발계획 또한 상위계획이 몇 개 있다? 2개. 자, 거기 한번 1번 볼게요. 자, 도시군 기본계획 등의 부합이라고 써 있고 국계법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자, 거기부터 밑줄고 놓으시면 되지. 개발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한다고 써 있죠. 부합돼야 된다. 결론은 이건 외우는 건 아니란 얘기죠. 제 얘기는 개발계획도 위치가 무슨 계획이랑 동일해요. 도시군 관리랑 동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위에 있는 계획이 몇 개 있다? 2개 있는 거예요. 무슨 계획과 무슨 계획?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요 부분이 자꾸 이제 매치가 좀 돼야 됩니다. 이건 이제 반복적으로 하셔야 돼요. 금방 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차 넘겨서 자, 2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나왔습니다. 자, 다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에요. 자, 그 지정권자는 별표가 꼭 정리해 놓으셔야 돼. 행정처. 자, 여기 지정권자 누구냐 이런 얘기인데 자, 이게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권한 갖고 있는 자거든요. 자, 거기 체크. 자, 지정권자는 원칙도 있고 예도 있습니다. 다시 원칙도 있고 예도 있어요. 자, 그럼 원칙 보세요. 거기 자 내려가신 밑에 거기도 밑줄 놓으셔야 돼.
시도지사 또는 누구죠? 대도시장이에요. 대도시시장. 자, 그리고 예외적으로 누구죠, 여러분들?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국장. 자, 여기서 자, 여기 있는 자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네 글자로. 지정권자. 사실은 여기 있는 자들이 국계법으로 말하면 결정권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정권자 배운 거 기억해 보세요. 도시군과의 결정권자. 원칙은 누구였죠? 그래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있고 얘가 누구였냐면 국장이었어. 원래는 그 결정권자가 도시개발법으로 넘으면 지정권자로 바뀌는 겁니다. 새로 외우지 마시고.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장 그냥 넘어가도 돼요.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국계법이랑 차이점이 뭐냐? 이걸 냅니다. 시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국장이 지정권자가 될 수 있는 사유가 밑에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5개 있죠. 이게 국계법이랑 다른 거예요. 국계법이랑 다른 거. 그럼 시험은 여기는 원칙에 있는 자는 거의 안 물어봐요, 여러분들. 물어봐도 틀리게 안 물어본다는 겁니다. 또 틀리지도 않아요. 그럼 여기는 논점이 원칙이 아니라 누구다? 예위를 내요. 또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를 보면은 자, 밑에 박스 안에 있는 거 보세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몇 개예요? 5개. 출전이 얼마나 좋아해요. 오지선다잖아 우리 시험이. 그래서 많이 내는 것이 시도 때도 없이 내는 거지. 그럼 시도 때도 없이 내면은 시도 때도 없이 맞추면 되지 뭐 여러분들. 자, 그러면 보시면 여기서 자 1번 보세요. 1번 기억번. 자, 거기 두 글자 나옵니다. 누가 사업한대요? 국가 나왔죠? 국가 나오면 이거 누가 해야 돼요? 국장. 그렇게 되는 거고. 자, 니은번 보시면 중앙행정위원회 장이 뭐 하는데 지금 요청해 동그라미, 중앙자 동그라미. 자, 그럼 여러분들 그 중앙행정위원회 장이 요청하는 것은 장관이 요청하는 거야. 장관이. 자, 우리가 중앙행정위원회 장 그러면 장관을 말해. 두 글자로. 앞으로 공법에서 그 17명의 장관이 있어. 그 17명의 장관이 있으면 그 장관들을 전부 다 합치면 중앙행정위원회 장이 되는데 그럼 그 17명의 장관 중에서 유일하게 도시개발국을 지정할 수 있는 자가 누구밖에 없어요? 그렇지. 국장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지정권이 없는 자, 나머지 장관들은 지정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국장을 찾아와서 뭐 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겁니다. 행정청끼리 부탁하면 요청이라고 불러요. 그걸 우리가 표현을 중앙행정위원회 장이 요청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그걸 표현을 좀 편하게 표현하면 자, 이건 어때요? 자, 보세요.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자, 환경부 장관이 요청한다. 가능한가요, 여러분들 이거? 그럼 환경부 장관이 요청할 수 있죠. 누구한테 요청하죠? 국장한테 하는 거. 장관은 장관끼리 가는 거예요. 시도지사한테 안 가지. 레벨이 다른데. 그럼 여기는 환경부 장관은 본인이 지정권이 없잖아 지금. 아니 장관 중에서는 국장만 있는 거니까. 그럼 나머지 장관들은 전부 다 요청을 하게 돼 있어요. 그중에 환경부 장관은 본인이 지정권이 없으니까 국장을 찾아서 도시개발국 좀 지정해달라. 요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뭘 받아서? 요청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지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예. 자, 그거랑 하나 더 비교할 게 디귿번입니다. 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총회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동그라미 쳐요. 뭐 하는데 이번엔? 제한한대. 제한. 그 제한할 때는 자, 비교할 게 있습니다. 자, 그 위에서 자, 중앙행정위원회 장들이 요청할 때는 앞에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규모가 상관이 없어요. 얼마든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면적이 10만이건 5만이건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3번에 디귿번에 가면 제한한다고 써 있잖아요. 제한할 때는 숫자가 필요한 거예요. 얼마? 30만. 동그라미. 3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위원회 장들은 또는 정부출연위원회 장, 그건 뭐 뒤에서 좀 이따 다시 보고 자, 공공위원회 장이나 자, 공공기관의 장, 뭐 한국토유택공사 등을 말해요. 자, 이때는 공공기관의 장들은 뭐 한다 그래 우리가 표현을 제한. 이때는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공공위원회 장이 국장을 찾아와서 뭐 할 때는 제한할 때는 중간에 숫자가 필요하죠. 만약에 20만밖에 안 되는데 제한 못한다는 뜻입니다. 10만밖에 안 되는데 제한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최소 면적이 얼마? 30만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래야만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30만이 왔다 갔다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30만 제곱미터 이상은 제한하기 위한 면적 요건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는 자 보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 장관이 면적 10만 제곱미터 규모로 요청을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냥 OX만 대답하시면 돼요. 응? 맞죠 지금? X가 아니라 O지요. 왜냐하면 여기 요청 나오면 이거 무조건 무시해버려. 면적이 얼마든 상관이 없다니까. 10만이 되건 20만이 되건 면적 상관없이 요청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을 가지고 보면은 공공기관의 장이 10만 제곱미터 규모로 이렇게 나와. 자, 제한을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면 X 하셔야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요 부분에 여기서 논점이 잡혀야 돼요. 나머지 논점 없어요. 공법이라고 하는 건 논점별로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똑같은 형태를 약간 유형만 바꿔서 내는 거예요, 시험이. 나머지는 답도 안 돼. 밑에 있는 뭐 리을이라고 미음 이런 건 답으로 안 되는 것들이야. 참고만 하시면 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공법은 답되는 걸 자꾸 봐야 돼. 답되는 걸. 정확히 대신. 그럼 여기는 요 단어를 자꾸 보세요. 하나는 어떻게 하는 경우? 요청. 하나는 제한. 요런 부분을 보시는 거야. 그러면 요청할 때는 숫자가 나왔어, 앞에. 신경 쓰지 말라 그랬죠? 무조건 가능해요. 면적 상관없으니까. 근데 뭘 했을 때는? 제한을 했을 때는 숫자가 맞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 얼마 이상부터 가능하다? 30만. 그걸 기억을 하시는 거야. 그래야 정확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칙과 예를 합쳐요. 합쳐서 네 글자로 이렇게 부르세요. 앞으로. 용어 불러야 돼요. 지정권자라고 부르시면 돼요.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행정청 중에서 도시개발법의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 행정청을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행정청이에요. 주인공. 그래서 도시개발법의 주인공은 누구다? 지정권자라고 하시면 돼. 됐습니다. 오른쪽 가서 2번에 가면 지정 요청이 있는데 그 지정 요청이라고 하는 건 행정청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 자 다시 시장군수구청장은 누구 밑에 있죠? 여기 그냥 들어요.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자, 우리가 지정권자가 누구냐면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 맞죠? 그럼 여기 있는 시도의사 밑에는 누가 있어요? 그럼 시장군수구청장은 하급행정청은 지정권이 없다는 얘기잖아 지금. 지정 못한다는 얘기거든. 누가 지정하니까? 시도의사 지정하니까. 그럼 여기 행정청 맞죠? 그럼 시장군수구청장은 누구 찾아와서? 시도의사 찾아와서 지정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두 글자로 요청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 자, 그러면 3번 도시개발구역 규모의 동그라미. 이게 작년에 나온 거야. 이거 나오면 100% 맞추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틀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땡큐하고 맞춰야 돼. 규모라는 얘기는 면적이에요. 옆에다 면적이라고 써놓으시면 돼. 자, 그러면 도시개발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과 같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1번에 가면 도시역이 있고 2번에 가면 무슨 지역이 있어요? 동그라미 1번에 도시역이 있고 2번에 도시역 외지역이 있죠. 여러분 도시역 외지역은 나올 수가 없어. 시험에 보지 말라고요. 도시역만 보시라니까. 우리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에요. 도시역 외지역은 객관식 시험에서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그냥 버려. 신경 쓰지도 말고.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여기는 도시역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보세요 거기. 자, 기업번의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얼마? 1만 이상. 그냥 읽는 거예요. 공업지역은 3만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죠. 자연녹지 얼마예요? 1만 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생산녹지 얼마? 1만 제곱미터 이상. 그럼 뭔가가 하나만 외우면 될 것 같은 느낌 들죠? 공업지역만 외워요. 공업지역만. 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단순 암기예요. 그냥. 그럼 이게 규모가 공업지역이래요. 지금 도시역 내에다 지정하는데 공업지역에다 지정할 수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때는 얼마 이상에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032로 외워버려. 032. 우리 공법에서 032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앞으로. 자, 오늘 정태기는 10년 지난 친구다 했나요? 안 했나요? 한 것 같은 느낌 들죠? 오늘 친구 하나 만들어서 갔잖아요. 하나 더 만들어요. 032. 공업지역일 때만 3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나머지는 싹 다 묶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해요. 단순 정리가 제일 좋은 거예요. 암기는요. 그래서 032만 3만. 032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이걸 그냥 가로놓기로 물어본 거예요. 작년 시험에 올해 시험에 29회 때 이런 것들은 맞춰야 돼 틀려야 돼? 아니 100% 맞춰. 이거 틀리면 안 되지. 공상이 빼고 나머지는 다 1만인데 공업지원 나올 때만 4만 이상이고 나머지는 그냥 무조건 얼마?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해당 지역에 대해서 도시개발구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해되시죠? 네, 그런 것들. 자, 한참 이해 안 되는 것처럼 막 보면 큰일 나 지금. 자, 나머지는 보지 마시고 넘기세요 한 장. 자, 4번 갑니다. 지정효과. 자, 여러분 지정효과 나오잖아요 지금. 자, 그럼 여기서 이게 지금 연결되는 거니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자, 여기 A라는 지역에다 도시개발구를 지정했습니다. 자, 보세요. 편하게 들으세요 편하게. 자, 그럼 이 지역이 원래는 농림지역이었는데 농림지역을 도시개발구역, 신도시 개발하겠다고 도시개발구로 지정하는 순간 계속 농림지역으로 남아있으면 개발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용도지역을 바꿔줘야 되지 않나? 바꿔줘야 되겠지.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도시지역이 돼야 됩니까? 관리지역이 돼야 됩니까? 자연환경보전이 돼야 됩니까?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바꿔줘야지. 그럼 용도지역을 바꿔줘야 돼요. 무슨 지역으로? 도시지역. 자, 그러면 농림지역에서 도시로 바꾸면 용도지역 변경 맞죠? 이거 무슨 계획 필요해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 필요하죠. 입안도 별도로 해야 되고 결정이라는 절차도 따로 거쳐야 되잖아요. 이 절차 모두 거치세요. 그러면 시간 너무 많이 걸려. 안 거쳐도 거친 걸로 본다. 본다는 아까 두 글자로 의제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잘 들으세요. 자, 여기 지금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에다 신도시 개발하겠다고 무슨 지역으로 지정했죠? 아니. 자, 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거잖아 지금. 자, 이걸로 지정했잖아요. 이걸로. 뭘로요? 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것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 하는 순간 이 지역은 자동적으로 요지로 바뀌어요. 무슨 지역으로? 도시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지구단위 계획구역 오늘 배운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구단위 계획구로 자동적으로 의제가 돼요. 두 군데 지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근데 이 두 가지 구역은 도시로 변경되거나 지구단위로 바꾸려면 도시군 관리계획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입안도 해야 되고 결정도 따로 해야 되죠. 따로 하게 되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린다. 안 해도 한 걸로 본다. 그걸 두 글자로 의제라고 합니다. 그건 이해를 하셔야 돼. 자, 그리고 그냥 설명 들으세요 일단. 그 체크는 좀 이따 할 테니까. 자, 그러면 이 지역이 지금 보세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는 순간 도시로 바뀌었죠. 개발 가능지로 바뀌었잖아 지금. 그럼 이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 갑돌이, 을순이, 병돌이는 용도지역이 도시로 바뀌었으니까 건물 막 짓고 공작물 설치하고 하지 않을까 여기서? 그렇지. 형질 변경 막 하고 개발행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개발행위를 막 함부로 해버리면 도시개발 사업에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금지를 시키는 거예요.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여기서 개발행위 하지 마세요 라고 별도 규제를 또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개발행위 할 때 방금 전에 배운 지난 시간에 배운 허가 대상 개발행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몇 개 있었죠? 6개가 또 나와요 여기서. 건축은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반복하는 거지.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쌓기.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나무를 자르거나 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중목벌채식재입니다. 자 보세요. 이 중목벌채식재가 왜 추가되냐면 여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맞죠?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보상금을 많이 받으려고 그래요? 적게 받으려고 그래요? 많이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아무나 심으면 안 되고 유실수를 심어야 돼. 유실수. 그러니까 여기가 유실수가 아닌 나무를 싹 다 잘라버리고 몇천 그루 딱 갖다 심는 거야. 그러면 감정평가자가 평가할 때 유실수 있죠? 뭐 사과나무, 배나무 이런 거 갖다 심는 거예요. 그럼 이 앞으로 수확을 기준으로 해서 10년 동안 수확할 기준점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보상금이 나오기 때문에 1.5배, 1.6배 정도 더 나온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행위도 많이 해. 그래서 이런 행위를 주로 낮에 해요, 밤에 해요? 밤에 많이 해, 밤에. 갔다가 어느 날 가봤더니 나무가 엄청 되게 많은 거야. 밤새 그거 날라서 심은 거야, 가서. 그러니까 보상금이 일단 2배 정도 높아지니까 그런 행위를 하죠. 금지하는 거야.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중목벌채식재라 그래. 다시, 그걸 뭐라 그래요? 중목벌채식재라 그래요.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에서 우리들이
몇 가지 행위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그러면 6가지가 아니라 하나가 더 늘어나서 7가지라고 하셔야 돼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적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쌓기까지는 그대로 가시면 돼. 거기다 하나가 더 추가된다. 그 하나가 뭡니까? 중목, 벌채 및 식재예요. 그 7가지 중에 하나의 행위를 할 때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자, 그럼 내려갑니다. 자, 거기 보시면 체크만 하세요. 체크만. 218페이지 4번. 218페이지 4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 자, 지정의 효과라고 써있고 1번. 도시지역 등의 결정고시 의제라고 써있죠. 그 동그라미 1번 읽어볼게요. 제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된 경우 이해되시나 보세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유기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밑줄. 일단 도시호로 바뀌어요.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 놔두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다 밑줄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걸로 본다. 거기까지 슬러시. 자, 그럼 몇 군데로 의제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2군데가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순간 그 지역은 용도지역이 무슨 지역이 되면서 도시역이 되면서 체계적 개발을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로 결정되어 고시된 걸로 본다를 2글자로 의제라 그러는 거예요. 절차 안 거쳐도 거친 걸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신속한 절차가 이루어지잖아요. 입안이란 절차, 결정이란 절차, 고시는 절차 안 거쳤어. 근데 거친 걸로 인정해 주겠다. 그걸 2글자로 의제. 한글로 표현하면 본다 이렇게 하는 거야. 결정되어 고시된 걸로 본다 이렇게. 자, 내려가서 자, 2번으로 쭉 내려가서 2번. 큰 제목 행위 제한. 자, 2번에 가면 도시개발구역에서 행위 제한 나오죠. 자, 지금 설명드린 것 같은데 확인을 자꾸 하셔야 돼요. 자, 동그라미 1번. 개발행위 허가.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전출을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다음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도의사, 시장으로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거기 허가권자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허가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써 있죠, 지금? 1번에. 찾으셨어요? 219페이지 맨 위에. 자, 그럼 그 219페이지 맨 위에 기역부터 시읍까지 있잖아, 지금. 그 7가지 행위를 할 때는 뭘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 아까 우리가 국계법에서 한 내용 있죠? 한번 갖다 붙여보세요, 1번에. 기역번에. 복습 한번 해볼까요? 건축물의 건축. 2번째.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적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쌓기. 그리고 시읍번 있죠, 여러분들. 거기다 현관세 밑줄 쫙. 중목벌채 식재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것만 체크하는 거야. 다른 거 똑같은 거 놔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볼 땐 처음 하시니까 다 뭐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몇 번 딱 한 바퀴 돌고 하면 금방 끝나 이거는. 그러니까 결론은 다른 게 뭐냐 이게 중요한 거야. 다른 게. 국계법이랑 다른 게 뭐냐. 그러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 변경, 토적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쌓기는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거기다 하나만 더 추가해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나무를 자르거나 심는 중목벌채 식재라고 하는 행위까지 추가적으로 규제한다. 그럼 갑돌이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중목을 벌채거나 식재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뭘 받아야 돼요? 허가 받아야 돼요. 따라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는 허가 대상 개발 행위가 몇 가지다? 7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 허가 대상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셔야 돼요.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는 허가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건축물의 건축은 허가 대상 맞죠? 근데 태풍으로서 날아간 거야, 집이. 그럴 수 있잖아, 그죠? 자, 그럼 재해복구를 위해서 응급조치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하는데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 그 밑에 나오는 거예요. 허용사항. 3번 가면 허용사항이라고 해서 기업번 보세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냐고 할 수 있다라고 써있고 기업번 보면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 써있죠. 응급조치 밑줄 그으시죠. 자, 이 응급조치는 또 새로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국계법에서 했나요, 안 했나요? 했기 때문에 확인만 하시는 거예요. 자, 응급조치는 공법에서 아무리 공법이 규제법이라고 하더라도 응급조치까지 규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허가받아야 한다고 나면 무조건 X 하시는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을 공부를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세부적으로. 지금은 뭐 그 정도만 이해해도 충분히 정리가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자, 나머지는 볼 거 없고요. 한 장 넘겨서 220페이지 가면 시행자 나와요.
자, 보세요. 우리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요. 자, 1단계로 뭘 했고요. 자, 개발계획 수립했고,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대상지역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어디다 지정하고 인구는 몇 명 수용하는 신도시를 개발하겠다 라는 계획이 수립이 됐으니 개발계획을 보고 나서 구역이 지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여기까지 한 거예요. 지금 구역까지 지정이 된 상태고, 물론 이 절차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 그럼 순서가 바뀐다는 얘기는 뭘 먼저 한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구체로 기억이 안 나도 지가가 낮은 지역 정도만 기억을 해도 돼요. 녹지, 자연 녹지나 생산 녹지는 지가가 낮잖아요. 땅값이 싸니까 가능하다. 또 관농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또 지가가 땅값이 싸잖아 지금. 그걸 싹 다 묶어서 도시지역, 외의지역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부르는 방법만 기억하시면 돼. 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줄여서 쓰는 걸 좋아해요. 우리는 피곤한 거야. 줄여 쓰는 걸 좋아하는데 그냥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얼마나 편해 우리는. 그죠? 근데 그걸 싹 다 묶어서 뭐라 그래? 도시지역, 외의지역. 도시지역, 외의지역은 요 세 군데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 지역도 지가가 낮은 지역이니까 순서 바꿔서 사업할 수 있다. 순서를 바꾼다는 얘기는 뭘 먼저 한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다음에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서 지금 얼굴이 뻘게 됐으니까 좀 우리가 잠깐 쉬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가겠습니다.